이번 주 발표를 맡게 된 재무금융전공 석박통합 과정 이동현입니다. 혹시 제 목소리랑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 제가 아노말리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몇 가지 작업을 해봤었는데 끝에 좀 마무리가 잘 안 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좀 하면서 이제 저도 처음 했던 부분이 있어서 좀 교수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 점이 몇 가지 있는데 하면서 이제 좀 잘못되거나 몰랐던 점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아노말리라는 것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해서 원래 이제 마켓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지는 그런 전략이라는 게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는 없어야 되는 그런 건데 뭔가 이제 실생활에서도 보면은 뭐 투자 전략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예시로 올려놓은 게 그냥 52주 최고가 비율인데 이거를 이제 모멘텀 관점에서 보는데 52주 최고가가 쉽게 말하면은 그냥 1년 중에 지금의 주가 대비해서 52주 최고가가 얼마나 비율에 있었냐는 건데 지금 이제 이거 8번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52주 최고가에 가깝게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 가지 비율을 보고 내가 기업을 투자를 하면은 시장보다 좋은 수익률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꾸준하게 계속 잘 나타나면은 뭔가 이게 기존의 연구랑 안 맞는다 하면서 이상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주로 뭐 유동성 같은 거를 잘 예시를 드는데 유동성이 낮은 거를 이제 구매를 하면은 그 초과 수익률이 좀 높게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리스크 관점에서 보면 유동성이 낮은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게 리스크가 높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리스크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현상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요거도 마찬가지로 드라이브에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다면은 들어가서 조금 돌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세팅을 하고 이거 하면서 이제 아노말리가 좀 많다 보니까 몇 개만 딱 추려서 몇 가지 이제 작업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베타 관련해가지고 하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베타 관련된 아노말리 수익률 제가 이제 뭐 원래는 이제 처음부터 비율 정하고 비중 만들고 이렇게 투자 전략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다 생략하고 딱 보시면은 데일리 수익률인데 이게 이 각각의 전략에 대한 수익률,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설명하면서 제가 뭔가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로드를 해왔고요. 일단은 아무래도 뭔가 분석 돌리기 전에 몇 가지 이제 확인할 점이 있겠죠.
그 지금 제가 올린 데이터가 혹은 이제 연구를 시작할 때 남이 준 데이터나 뭐 어디서 갖고 온 게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한국에서는 데일리 리턴 그 주식에 대한 일일 수익률이 상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0. 원래 30%인데 그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60%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간단하게 이제 데일리 리턴 맥스에 대한 디스크립 그 서머리 스탯이랑 맥시멈 밸류가 어떻게 분포되는지 좀 보는 건데 이게 뭐지 전처리 과정에서 뭐 한 4,000개 정도 되는 그러니까 20년 동안 한 4,000개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뭐 정리매매나 뭐 이런 특별한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처리를 다 해온 건데 그 완벽하게 하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99% 정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사람이 이제 이 코딩으로 로직으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그냥 여기는 그 수익률 분포가 그냥 그 정규성이 돼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건 그냥 주식 한 가지 그냥 아무거나 들고 와서 분포 그려본 거고 여기 밑에 이 코드는 그냥 그 모든 주식에 대해서 뭐 정상성 테스트를 했을 때 뭐 제가 여기 그 노말 안 통과하면은 넌 들어가게 만든 거고 이거는 이제 p-밸류가 높은 순서대로 갖고 온 건데 제가 개수 비율을 안 적어놨네요. 근데 뭐 거의 없어가지고 뭐 확인만 하는 단계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도 마찬가지로 그냥 베타 그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대한 서머리 스탯이고요. 밑에 마찬가지로 그냥 그 분포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없는 거를 그 맞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접고 여기도 접고 일단 제가 아까 그 베타 관련된 지금 대표적인 뭐 12개인데 사실은 이제 한 가지 비율에 대해서 세 가지 그 전략이 있는데 이게 세 가지 전략이라는 게 그 시그널 그러니까 내가 선정한 비율이 지속성이 얼마나 되는지 1개월이 지속되는지 6개월이 지속되는지 12개월이 지속되는지를 보는 세 가지 그 분류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네 가지 비율에 대한 각각 이제 세 개의 전략이기 때문에 12개고요. 지금 해놓은 거는 코스피의 밸류웨이트입니다. 보통 이게 코스피의 이퀄 웨이트도 될 수도 있고 그 코스피, 코스닥 합친 거에서 이제 이퀄 웨이트, 밸류 웨이트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밸류 웨이트는 이제 시가총액 비중으로 좀 더 그 현실에 맞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데 그 잠깐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이게 그 회사에서 그 쓰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KS 하나로 하는데 KS EW가 이제 코스피 이퀄 웨이트고 코스피 밸류 웨이트고 이거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이퀄 웨이트 밸류 웨이트인데 그래프만 보시면은 좀 그게 많이 똑같은 비율 선정을 했음에도 어느 주식에서 어느 유니버스에서 어느 웨이트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마켓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 파마프렌치 그 데이터 라이브러리에 가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그 기간에 따라 나눠놓긴 했는데 과거에는 그 코스 그 거기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한국으로 이제 적용을 시키면은 코스피랑 코스닥의 지수를 가지고 두 개를 이제 코스피 전체 시총, 그 다음에 코스닥 전체 시총에서 두 개를 비중을 가중으로 해서 마켓이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든 거를 할 때는 이제 마켓이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정의를 했고요. 뭐 여기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그 파마프렌치 사이트에도 디테일 같은데 이제 가보면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관심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설명을 밑에 놨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지? 그 라이브러리 디폴트 설정하는 건데 뒤에서 일일이 안 해도 돼서 저는 미리 해놓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고 지금 네 가지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면 그 제가 여기 이제 인덱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베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잘 알고 있는 마켓 베타고요. 그냥 시장과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타 D는 딤슨 베타인데 이거는 이제 회기를 돌릴 때 하루 전 베타, 그 다음에 같은 날 베타, 하루 후 베타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베타 값이 3개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민 해가지고 쓰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 해당하는 뭐야 그 논문이라서 스콜라에서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타 FP는 이 사람 그 저자 약자인데 베팅 어게인스트 베타라고 그 논문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베타고요. 그다음에 베타 M은 그 다운사이드 베타로 그 시장이 하락할 때의 베타를 이제 조건적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각각의 베타에 대한 플롯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딱히 막 좋은 전략 같지 않고 시장 그 시기에 따라서 좀 뭔가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대. 이거는 그냥 한 번에 보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그 세 개로 그냥 나눠놔서 봤는데 뭐 이거는 베타, 그 다음에 여기 딤슨 베타 이게 이제 1612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속성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1개월만 투자한 거, 6개월, 12개월 투자한 건데 6개월 이거 이제 홀딩 피리어드라고 해서 6개월 지속이면은 그 내 투자의 시점을 리밸런싱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도 전략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6개월이면 6분의 1 이렇게 나눠가지고 1, 2, 3, 4, 5, 6개월에 이제 시작점을 다르게 해서 6분의 1씩 투자를 하면 그 수익률 합친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이게 거래 비용을 제가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거래 비용 고려하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그냥 간단하게만 해놨는데 아무래도 이제 1, 6, 12 이렇게 뭐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거래 비용 고려를 안 하다 보니까 그 바뀌는 거를 빨리빨리 포착하는 게 다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할 거는 이 베타
비율이라는 게 이제 12가지가 있고, 뭐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그 뭐 밸류에 대한 비율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베타라는 게 뭔지 한 번에 이 12가지의 특성을 어떻게 합쳐서 보여줄 건지 이런 게 좀 어렵잖아요. 그냥 12개를 다 보는 것보다는 뭔가 합쳐진 하나로 보고 싶을 때 이제 밑에서 이제 PCA를 조금 활용을 하려고 이제 일부러 좀 생각을 해본 건데, 일단은 그냥 동일 비중으로 그 12개를 합쳤을 때 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베타 아노말리들의 그 12가지 그 민 동일 가중 이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다시 이제 포트폴리오로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비중 같은 거 이제 합치고 하면은 없는 것도 생기겠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저희가 만들었던 베타 아노말리에 대한 대표성이 아닐까 해서 일단은 이제 벤치마크처럼 이거를 한번 그려봤고요. 돌렸나? 네, 그리고 그 PCA를 통해서 이제 차원 축소에서도 많이 쓰이고, 어, 지금처럼 이제 PCA 그 팩터도 있거든요. 그 스태틱 그 통계적인 뭐 팩터라고 해서 예전에 자료를 본 것도 있고 한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베타 12개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CA 좀 이제 찾아봤는데, 그 전처리 과정에서 민센터링이라고 하는 그 뭐지? 데이터의 평균을 이제 0으로 맞추는 거는 그 결과에 이제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을 좀 봤는데, 그 공분산 이제 계산할 때 그게 없더라고요. 영향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스케일링 이제 이게 스탠다드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막 변수들이 뭐 사실 여기서는 저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그 막 주식 말고 뭔가 키랑 몸무게 이런 식으로 단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분산을 이제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변수 특성에 대한 분산 스케일링을 해야 이제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분산을 큰 비중을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쓰실 때 잘 확인하시고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완전히 인샘플이고요. 모든 그 인샘플, 아웃샘플 나눈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전체 기간을 보고 웨이트도 스태틱하게 웨이트 주고, 뭐 롤링이나 이런 걸로 따로 안 했습니다.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이제 뭐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뭐 10년이면 10년 롤링 이런 식으로 비중을 이제 바꿔나가면서 설정하면 될 것 같고요. PCA 이제 쓸 때 여기에 그 N 컴포넌트가 이제 그 뭐냐 프린시펄 컴포넌트 몇 개까지 쓸 건지를 이제 넣는 곳인데, 파라미터를 이제 0이랑 1 사이에 두면은 그 PC에 설명하는 그 분산 설명력이 있잖아요. 그 PC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큰 순서대로 나타내 가지고 다 합치면 1이 되는데, 이 0과 1 사이에 놓으면은 그 내가 원하는 설명력까지 그 PC를 골라줍니다. 그래서 뭐 95라 하면 내가 이거 12개에서 95%만 설명을 할 수 있는 PC의 개수를 이제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 뭐 딱히 함수를 안 만들고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밑에는 그 예전에 이제 다른 학우분께서 해주셨던 그런 간단한 설명의
나오는 것들을 좀 보면 뭐 이거는 이제 PC에 대한 지금 보니까 이제 12개 원래 총 12개인데 95% 보니까 이제 뭐냐 여기 5개만 하면 총 분산에 이제 95.8%까지 설명이 되니까 5개만 뽑아놨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보면은 PC1은 60%고 PC2까지 하면은 80% 정도 그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뭐 싱귤러 밸류 큰 순서대로 잘 정렬이 돼 있는 걸 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게 PC 여기 이렇게 내려보면 되는데 칼럼이 이제 PC1이고 여기는 이제 그 제가 순서대로 놨던 베타에 대한 그런 비중들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보기 좀 힘들어가지고 밑에서 이제 뭐 보기 쉽게 재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PC1 같은 경우에 이제 비중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베타랑 베팅 어게인스트 베타 사실 이제 보면 그 베타를 정의할 때 이제 그 조금 분리를 해서 뭐 사실 마켓 베타랑 많이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슷한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비중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고 뭐 이거랑 특히 이제 다운사이드 베타는 사실 그래프만 봐도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고 PC2는 뭐 다른 것들은 별로 없는데 이 다운사이드 베타에 대해서 비중이 좀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 하다 보면은 이거 T를 해야 되나 막 이런 게 헷갈릴 수 있는데 그 특성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확인해 보시면 돼요. 막 그 이게 PC라는 게 비중이 결국은 그 유닛 벡터이기 때문에 제곱의 합이 1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해놨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PC를 하면은 이게 이렇게 제곱의 합이 1이지. 이거의 썸이 1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비중이 1이 되도록 맞춰야 그 포트폴리오 비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노멀라이즈 웨이트로 만들어 주는 거고 그 웨이트로 수익률 그 만들어 보면은 이제 뭐 PC1부터 해서 PC2 해서 5개 그러니까 PCA 포트폴리오가 나온 거죠. 이렇게 보면 근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까 그 벤치마크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벤치마크랑 같이 돌려보면은 이 넌 지금 파란 게 뭐냐 그 아까 벤치마크 민한 거 이퀄 포트폴리오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다음에 이제 PC1에 대한 네. 안 그래도 그 로그로 할까 하다가 이제 좀 고민했는데 네. 로그로 하면 이제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요 노란 게 이제 PC1에 대한 거고요. 거의 뭐 비슷하다고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퀄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이 PC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그 12개의 차원이었는데 이제 하나로 해서 이제 베타라는 거를 정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PC를 하다 보면은 그 1번이 결국은 그 뭐냐 분산이 가장 높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모든 상황에서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좀 잘 해놔가지고 제가 해놨는데 한계점 같은 게 모델에는 또 있잖아요. PCA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움직이는 이제 관역 같은 거를 총으로 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움직이는 관역을
한 곳에만 쏠 때 이제 잘 맞추려면은 분산이 적은 곳에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 막 가장자리는 이제 분산이 되게 커서 그런 쪽을 찾으면 안 되고 그 잘 안 움직이는 축을 찾아야 되는데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처음 이제 분석 시작하고 딱 정의를 할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목적이랑 PCA 방법이 맞는지 그거는 이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거를 갖다 놨고요. 그리고 이제 PC들끼리는 그 직교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PCA 1, 2는 이제 내적을 하면은 0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웨이트 아까 했는데 다시 나왔네요. 그래서 웨이트고 네네. 이거는 그냥 방향성 신경 안 쓰고 그냥 이게 PC들의 제곱합이 1인 거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비중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 신경 안 쓰고 비중의 크기들로만 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려봤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PC의 각 주성분에 대한 뭐 메인 자산군이 뭐냐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PC1의 주성분 이렇게고 PC2의 주성분은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그 PC에 대한 특성도 좀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한 건데 위에서는 인샘플 그 스태티스틱 그러니까 정적인 웨이트인데 이건 그냥 넣어놨는데 이거는 그 뭐지 해보다가 21일 과거 21일 롤링을 해가지고 그 포트폴리오들의 분산에 대해서 분산에 따라 그냥 간단하게 이제 비중 조정을 조금 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그러니까 분산이 요새 생각해보니까 분산이 커지는데 투자를 많이 했네요. 나중에 이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제 목적은 이제 분산이 작은 곳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타의 그 롤링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가지고 이렇게 이 썸을 나눠주면은 비중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지? 인샘플 그 포워드 루킹 없애려고 하루 전에 그러니까 하루 전에 포트폴리오들의 분산을 본 거죠. 거기다가 이제 베타를 곱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노란색이 그 분산 최대화 지금 최대화를 해버렸는데 최대화한 건데 뭐 그렇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해본 거고요. 그래서 뭐 베타를 가지고 그 PCA 뭐지? 네, PCA 팩터 그 PCA 팩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걸로 이제 확인하면 될 것 같고 뭐 비슷해서 모든 주식 가지고 하는 것도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완전히 인샘플이고 이 그래프 보면은 완전히 그 포워드 루킹 그거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데일리 리턴이 개수가 보시면 이제 이 위에 게 주식이거든요. 그 4,000개 그러니까 막 없어지고 생긴 것도 있으니까 4,000개 주식에 4,000개 뭐 1 정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 PCA 돌려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 개수 4,000개가 특성 개수잖아요. 그래서 4,000개를 이제 PCA를 돌려가지고 분산 95% 설명하는 PCA 그 뭐냐 스톡들의 비중을 구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PC1 원래 이제 PC 아까 한 1,000개 정도 나오고 이게 드랍 NA를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그냥 다 드랍 해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쓸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 1151개에 대한 주식의 그 PC가 이제 1151개 나오겠죠. 그 중에 이제 PC1을 가지고 이거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뭐 이퀄 민 가지고 한 건데요. 그 PCA 포트 팩터 할 때 이제 모든 주식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전 기간으로 했는데 뭐 기간 나눠 가지고 하면은 팩터 그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 그냥 이거는 그 웨이트 PC1의 웨이트 중에 지금 1,000개의 웨이트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상위 200개만 가지고 포트폴리오 해보면 어떻게 될까 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1,000개를 모두 투자하는 게 사실은 뭐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제 실제에서 쓰일 때 뭐 몇 개 줄일 때 그냥 비중 상위 몇 개만 가지고 한다든지 뭐 이런 걸 생각해서 한번 넣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PCA 관련해서는 제가 얘기를 다 했고요. 베타랑 이제 V코스피를 그 베타 가지고 좀 예측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다가 뭔가 이상해가지고 보니까 그 처음 이게 진행을 할 때는 몰랐는데 이게 V코스피가 오토 코릴레이션도 굉장히 높고 한데 이제 뭔가 리턴으로 만들기는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V코스피 자체 가지고 그냥 예측을 계속 진행을 했는데 이게 맞는 방법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도 이제 이걸 한다면은 공부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 그냥 V코스피 이제 데이터 다 넣어놓은 거 불러와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뭐 OLS만 간단하게 했는데 뭐냐 이 다 12개 다 놓고 돌리기에는 이게 이제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게 많아서 다중공산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2개 다 놓고 돌리면은 굉장히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 조금 느리네요. 보면은 뭔가 이게 비슷한 건데도 이 12는 마이너스 됐다가 6은 플러스 됐다가 이래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해서 이제 제가 바꿨는데 여기에 이제 피처 뭐를 이제 컨트롤을 했냐면 베타에 대해서 일단 시프트를 하는 거는 그 예측력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롤링을 해가지고 뭐 썸을 할 거면은 이거 같은 경우 이제 21일 베타의 썸을 가지고 V코스피를 예측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몇 가지 이제 원바이 원으로 일단 했습니다. 뭐 그 변수들의 좀 특성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돌리면은 그 지금 모든 12개 베타에 대해서 베타 하나 가지고 요거 21일 수익률의 평균을 가지고 그냥 p-value가 잘 나타나는 것만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R스퀘어 굉장히 낮고 이런 식으로 뭔가 p-value 이렇게 나옵니다. 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잘 되는 건가 했는데 그거는 뒤에 가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긴 하는데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V 코스피가 그 변동성이니까 아무래도 썸보다는 21일 스탠다드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뭔가 갑자기 R스퀘어가 너무 높아져서 이게 이제 결국은 오토 코릴레이션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롤링으로 안 하고 그 리샘플을 하거나 뭔가 처리를 더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다가 좀 그 뇌정지가 와가지고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해봤을 때 뭐 베타 12 이 아노말리의 21일 변동성을 V코스피로 예측했을 때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것들은 뭐 돌려만 본 거고 뭐 컴 리턴 이거는 하긴 했는데 뭐 일단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PC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PC를 가지고도 예측을 해보면 뭐 PC를 가지고도 뭐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하게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냥 변동성이 마켓 가지고만 해도 잘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켓 가지고 그냥 데일리 리턴 민 가지고 그 21일 민 가지고 해보니까 그것도 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분석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데일리 민 이 시장이잖아요. 데일리 민이랑 PC랑 뭐 다 같이 넣고 이것도 한번 돌려보고 보면 이제 0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시장보다 PC1이 낫긴 한데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V 코스피는 하다가 조금 좀 더 그 분석 이런 팁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뭐 몇 가지 더 해보긴 했는데요. 뭐 VAR도 한번 돌려보니까는 PC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그 오토 코릴레이션 높은 거 이제 이때서야 확인을 해가지고 이 10591이 V 코스피인데 그냥 V 코스피 자체 오토 코릴레이션 때문에 좀 보기가 어려워서 이거는 뭔가 V 코스피를 리턴을 해야 되나 해서 막 리턴도 해보고 했는데 뭔가 이상해가지고 제가 하다가 그래서 뭔가 그렇습니다. 몇 개 이제 진행은 쭉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피처 셀렉션 하는 것 중에 뭐 스테바이즈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 코드 그냥 돌리면은 이렇게 스코어랑 이 스텝에 따라서 뭐 넣었는지 피처 네임 뭐 넣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가 어떤 순서로 들어오는지도 볼 수 있어요. 사실 좀 마무리가 이상하긴 한데 제가 준비한 오늘 그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